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사상 첫 연임에 성공한 변광섭 대표이사를 모시고 취임 소감과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임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대 이어 3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사상 첫 연임 대표라는 점에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더 많은 일을 또 더 좋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책무감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희 재단이 2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달려온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데 저는 이제 지난 2년 동안 또 그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성과를 냈다는 것이 이제 높이 평가를 받아서 연임에 이제 연임 대표이사로 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을 더 잘, 더 많이, 더 멋지게, 값지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사실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하여간 감사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난 2022년 취임 이후에 2년 동안 우리 대표님께서 이끈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사실 그동안에 많은 변화도 있었고 또 많은 성과도 이끌어냈습니다. 성과 가운데서 몇 가지를 좀 짚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도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이 이제 우리 문화재조청에 오셨었거든요. 네네. 그 다녀가신 이유가 문화재조청이 대한민국 로컬 대상에 수상을 한 겁니다. 네. 로컬 대상이라는 게 뭐냐면 지난해에 정부가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명소나 좋은 그런 그 콘텐츠 100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중에 2개가 청주에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재조청이고 또 하나는 공예비엔날레인데 네. 문화재조청이 전국의 100군데 중에서 이제 로컬 대상이라는 가장 큰 상을 타게 된 거고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유인촌 장관님께서 직접 우리 문화재조청을 여러 시간, 한 4시간 정도 둘러보셨거든요. 네. 그 정도로 우리 문화재조청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이 됐다라는 것이 좀 가장 큰 보람 있는 일이고요. 또 문화도시가 이제 대한민국 법정문화도시거든요. 우리 청주시가. 대한민국 법정문화도시 중에서 또 우리 청주시가 대한민국 1등을 했거든요. 네. 1등을 해서 사실 시민들이 이제는 문화도시로서의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는 그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예비엔날레가 4반세기 이렇게 달려왔는데 올해 세계공예협회 네. WCC라는 세계공예협회로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내 유일의 공예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네, 그것도 이제 즐거운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죠. 우리 재단이 이제 매년 이 출자 출연 기간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네네. 경영평가를 매년 할 때 이번에 저희가 5년 연속 S등급, 그러니까 최고 등급을 받았고 최고 등급 중에서도 최고점을 받았죠. 네. 23년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정도로 또 5년 연속 S등급을 받을 정도로 재단이라는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의미 있는 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대표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새로운 목표로 청주시의 문화 영토 확장을 공개했습니다. 예. 문화 영토 확장. 제가 언뜻 듣기로 좀 감은 잡히는데 우리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사실 제가 2년 전에 취임할 때 제가 우리 그 직원과 또 시민들에게 약속한 거는 청주의 콘텐츠를 발굴하겠다. 그리고 뭐 문화재조청 같은 그 지역의 공간을 명소화하겠다. 그리고 지역의 예술인들을 좀 특화하는데 함께 손잡고 달려가겠다. 뭐 이런 등등의 약속을 했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년 동안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새로운 2년은 어떤 약속을, 어떤 다짐을 해야 되느냐 이건데 사실은 문화의 영토 확장이라는 거는 청주시의 영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 서울 땅을 가져올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 문화의 땅은, 문화의 영토는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청주의 콘텐츠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한다면 그것이
문화 영토 확장 아닙니까? 네. 문화재조창이나 청주 원도심이나 뭐 이 청주의 중요한 그 문화적인 공간을 세계적인 명소로 가꾸는 것도 문화의 영토 확장에 해당될 거고요. 저희 청주에는 춤을 추고 노래하고 또는 또 인문학적 활동을 하거나 영상 콘텐츠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술인들이. 그분들이 지역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구촌을 무대로 마음껏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으면 그것 또한 문화의 영토 확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주의 콘텐츠, 청주의 공간, 청주의 사람들이 청주에 머무르지 않고 청주라는 땅을 기반으로 지구촌을 무대 삼아서 마음껏 희망하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영토 확장이다. 남은 2년, 다시 시작하는 2년은 바로 문화의 영토 확장을 하고 청주의 C 콘텐츠를 K 콘텐츠로 특화하는데 힘쓰겠다. 이런 다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청주의 문화가 결과 대한민국의 문화로서 어떻게 보면 역할을 예. 해보시겠다. 이런 예. 말씀이네요. 청주만의 콘텐츠가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 우리 세계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재단의 역할 어떤 게 필요할까요? 사실 저희 재단이 청주시 문화재단이 독자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런 꿈은 현실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역의 콘텐츠를 그러니까 청주의 역사, 청주의 공간, 청주의 인물, 청주의 그런 자연환경 이런 그 우성인자 DNA를 추출해서 그거를 다양한 어떤 그 공연이든 영상이든 공예든 다양한 콘텐츠로 발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발굴하고 그리고 이끌어야겠죠. 네. 이끌어 가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의 전문가와 시민사회랑 같이 협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주형 콘텐츠를 만들고 이거를 시민들한테 선보이고 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세계인 지구촌을 무대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이 문화를 어떻게 즐길 수 있느냐. 우리 이범석 시장님께서는 이제 꿀잼 청주를 위한 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꿀잼 청주도 중요한 시민들의 문화 향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만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일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술이라는 장르를 고도화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강익중 씨가 청주 출신이란 말이죠. 세계적인 작곡가 박영희 선생님도 청주 출신. 청주 출신의 세계적인 미술인, 음악인, 연극인, 영화인 등등 세계적인 인재를 발굴하는 일도 저희가 힘써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청년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 20여 팀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역에서 공연이나 전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외에 나가서 일본, 태국, 또 몽골, 중국 등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는데요. 예술인들이 더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창작의 장, 창작의 무대를 만드는 것도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청주시의 문화 변화를 이끄는 심장부 하면 이제 문화재조창을 예.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체부가 선정한 로컬 100에도 선정될 만큼 이제는 위상이 어쩌면 충북을 대표하는 어떤 컨텐츠의 문화의 고장, 문화의 심장부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문화재조창의 역할 어떻게 확장성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문화재조창을만 생각하면은 네. 저는 사실 가슴이 뛰죠. 왜냐하면 2011년도에 제가 우리 시민들하고 또 지역의 많은 분들하고 그 불 꺼진 담백 공장의 문을 처음으로 열었고 여기에 우리 청주 시민이 희망이 있다. 이거를 세계적인 문화 공간으로 가꾸자라고 해서 이제 정부와 손잡고 이렇게 문화재조창을 일구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분관이 와 있고 또 공예비엔날레 하는 문화재조창 본관이 있고 첨단 문화산업단지가 있고 이제 동구창고라는 그 시민들의 그 이 문화교육 공간, 예술교육 공간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유인촌 장관께서도 이제 둘러보시고는 너무 좋아하시면서 청주는 너무 정부와 손잡고 이 문화재조창을 가꾸는 사업을 너무 완벽하게 너무 잘
이끌어왔다. 정말 고맙다. 청주 시민들의 어떤 저력, 또 의지, 열정을 만날 수 있었다. 이런 그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하셔갖고 걱정될 정도로 왜 그다음부터 예산 지원 안 해줄까 봐. 근데 사실은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문화유치장 광장, 잔디밭 네네. 광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광장 옆에 옛 사무동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꽤 큰 공간인데 거기가 원래 민자로 호텔 등 상업시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바로 뒤에는 민가가 있어요. 네. 예, 민가가 있는데 그게 일종의 좀 문화 전문 공간으로 이렇게 지정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재산권 행사를 함부로 못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청주시가 저거를 매입해서 국제적인 예술촌 형식의 것으로 좀 만드는 일을 하려고 그러고요.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된다면 진짜 문화재조장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고의 명소가 되고 문화적인 또 플랫폼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첫 법정 문화도시로 지난 5년의 시간을 이제 청주시가 지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은 또 점수도 받았고, 올해 법정 문화도시가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문화도시 청주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요?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국비 사업이 이제 약속을 한 거죠. 5년을 국비 지원을 해주겠다. 일종의 마중물을 줄 테니 그걸 기반으로 열심히 닦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널리 떨쳐라 스스로. 스스로. 예,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계속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계속 나라에다 돈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바람직한 건 아니죠. 네네. 근데 저희는 정말 5년 동안 사실은 대통령상도 타고 장관상도 타고 대한민국 1등 문화도시도 되고 수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데 국비가 끊겼다고 해서 이 사업이 단절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매우 잘못된 네. 정책이죠. 저희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내년부터는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창의 기록 문화라는 컨셉으로 5년 동안 달려왔는데요. 동네 기록관 사업이라든지 지역의 그 문화 원형을 활용한 공연 콘텐츠라든지 또는 기록 문화를 특화하는 이렇게 이 예술 교육 사업을 특화한다든지 그리고 시민 운동을 통해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문화도시 청주를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일은 저희가 문화 나눔 기업의 그 사회적 책무라는 그 일종의 메세나 같은 거죠. 네. 문화 나눔 사업을 통해서 또 청주시의 우리 그 자체 예산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것 중에서 좋은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끌어 가야 될 것들은 내년부터 저희가 더 열심히 더 멋지게 더 잘 시민들과 함께 사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네. 자, 올해도 이제 2달이 남지 않았죠. 2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은 또 재단에서 준비하는 아주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보면 14번째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열리고요.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떤지요? 사실 공예 비엔날레는요. 사반세기 14번째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횟수로 치면은 2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있을 때도 공예 비엔날레는 개최를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청주가 공예의 땅이 됐습니다. 우리 문화재조창의 핵심 공간이 공예 비엔날레고 한국공예관이기 때문이고 그 안에 공예 창작 스튜디오도 있고 또 그 바로 옆에 왜 그 옛날 속칭 방석집이라고 하는 술집 골목을 저희가 공예 창작 이 지원 센터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불 꺼지지 않는 365일 공예의 이 꽃이 활짝 피는 도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내년도 공예 비엔날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세계 공예협회로부터 공예 도시로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또 유네스코의 창의 도시 지정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 공예 비엔날레는 9월 1일부터 60일간 지금까지 했던 그 공예 비엔날레보다 가장 많은 최장 기간의 공예 비엔날레를 할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엔날레라는 이 행사는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공예 비엔날레를 만들자고 저희가 사실은 결의를 했고 감독을 일찌감치 지난 4월에 감독도 선임해서 주제도 또 이 세상 짓기
라는 주제도 선정을 했고 초대 국가는 이제 태국을 또 선정을 해서 협약까지 했습니다. 네. 내년도의 공예 비엔날레는 공예를 통해서 청주 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갖고 또 공예를 통해서 우리 청주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공예의 글로벌 허브가 되고 그리고 문명의 상처 요즘 또 이 환경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도 공예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 갈등도 공예로 해결할 수 있고 또 이 상처받은 분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도 공예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공예가 우리의 새로운 삶을 보다 밝고 쾌적하고 아름답고 윤택하게 가꿀 수 있다라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사로 저희들이 준비를 좀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상 짓기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목표, 예. 그게 참 색다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조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컨셉일까요? 사람은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옷을 입고 집 안에서 이 의식주 생활을 하고 또 우리 마을에서 우리 도시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 인류가 시작될 때는 다 공예와 함께 했습니다. 예컨대 우리의 집은 공예 아닌 집이 어디 그렇죠. 다 집, 우리가 입었던 복식, 우리가 쓰고 있는 가구 이런 게 다 공예였죠. 짓고 만들고 쓰고 그런데 이제 지금 산업화되다 보니까 이제 기계로 찍어내는 공예와 좀 더 이질적인 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다시 공예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아름답고 윤택하게 가꿀 수 있는 공예적 가치에 주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예 종류가 도자, 뭐 금속, 유리, 섬유, 네. 목칠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공예라는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촘촘하게 좀 아름답고 가치 있게 윤택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 공예와 공예 사이에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사람과 사람을 잇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 브릿지, 매개자 역할도 충분히 공예가 할 수 있다. 공예를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도 치유하고 갈등과 분열도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일자리 또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 새로운 미래의 어떤 그 문화적 활동 이런 것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세상 짓기를 통해서 공예 비엔날레를 통해서 보여주자는 게 저희 이 공예 비엔날레 내년도 행사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년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최종 가입 목표로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는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요? 일단은 몇 해 전에 저희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부터 이제 이 다른 지자체랑 경쟁을 했죠. 일단 저희가 예선전이죠. 사실 뭐 여러 도시 큰 도시랑 경쟁을 했습니다. 네. 인천, 그다음에 울산, 안동, 저희 청주 뭐 이런 도시랑 같이 경쟁을 해서 저희 청주가 단독으로 추천 도시가 됐고요. 이제 바로 이제 본 그 유네스코 위원회가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 본격적인 그 이 본 심사를 하게 될 텐데 그 심사를 하기 위한 지금 서류 준비를 지금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그 선정이 되면은 이제 이런 도시 브랜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지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 그 문화로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직지는 여기 없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국립 미테랑 도서관에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유네스코 기록문화도시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네스코 기록문화도시 직지와 유네스코 창의도시 청주가 이제 쌍끌이가 되겠죠. 이제 청주 시민들은 유네스코 도시로서 유네스코 세계 시민으로서 무한한 자긍심을 갖고 우리 청주를 더 값지게 가꾸어야 될 책무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도에 이제 만약에 그 선정이 되면 바로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의 아젠다와 비전을 선포를 하겠죠. 청주시가 선포를 하고 시민들이 함께 그거를 가지고 이 적극적으로 이제 발전시키고 또 이 도시 구석구석에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가치를 심는 일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게 하겠습니다. 네. 청주 야간문화 콘텐츠 흥행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겠죠. 청주 야행을 내년에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내년도 야행 어떤 게 좀 달라질까요? 이름하여 이제 문화유산 야행이라는 네.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 청주시가 올해 9번째 했고 내년도 10년째입니다. 근데 네. 10년 동안
이 정부의 공모 사업에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선정된 겁니다. 이런 사례가 전국에서 야행을 하는 경우가 한 50여 군데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10년 연속으로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문화유산 야행을 하는 경우가 아마도 저희 청주시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는 10년 동안, 그러니까 9년 동안 열심히 잘 해왔죠. 주로 어디서 해왔습니까? 그 성안길, 네. 그러니까 중앙공원과 성안길 일원에서 전개해왔는데요. 이 성안길은요, 2000년 청주의 역사의 중심이고 문화의 중심이고 상권의 중심이죠. 잠깐 쇠락돼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문화유산 야행을 통해서 역사를 복원하고 문화를 복원하고 상권을 복원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정부가 인정을 하고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 이제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거랑 연계해서 우리 이제 이범석 시장님은 원도심을 살려야 한다면서 원도심 골목길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도심 골목길 축제도 이제 돌아가면서 구석구석 저희가 하고 있는데 원도심 골목길 축제랑 문화유산 야행이 함께 원도심을 살리는 일, 말씀드린 대로 역사 복원, 문화 복원, 상권 복원을 하면서 청주 정신과 청주의 문화가 살아있는 그런 그 원도심이 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이제 10년째이기 때문에 네. 1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을 여는 행사로 아주 멋지고 값지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왜 그 서문대교 예. 요즘에 밤에 불을 밝히고 있는 예. 그 서문대교에 대한 좀 아쉬움을 또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옛날 분들이 좀 향수가 그렇죠. 좀 있죠. 거기가 예전에 그 우리 야시장도 그쵸, 있었고. 예전에는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예. 거기가 야시장이 지금 예. 성황이 됐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야행 같은 거를 그쪽으로 좀 연계를 해서 하면 사직동까지도 좀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예. 얘기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무심천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구분이 되다 네. 보니까 문화적으로 단절된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문화적으로 단절되는 걸 연결해 주는 게 다리죠. 네네. 옛날에는 돌다리였고 지금은 이제 큰 다리가 됐는데 그 다리도 중요한 어떤 그 문화의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어떤 그 참여, 더 많은 열정 이런 것들이 좀 함께 이루어져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최근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좀 색달랐던 게 눈길을 끌었던 게 그 청주시 문화재단에서 이제 주최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수현 드라마 아트에서 송승환 배우 겸 이제 감독, 예술 감독이죠. 예. 그분을 모셔서 이제 특강을 했는데 되게 좀 뜻깊었던 것 같아요. 사실 김수현 드라마톨은 이제 수암골, 수동, 네네. 수암골 올라가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옛 청주시장 관사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김수현 네, 극작가, 극작가, 예. 그 선생님 자체가 이제 원래 청주 분이시고 네. 청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어서 김수현 드라마톨이라는 국내 유일의 드라마 문학관입니다. 저희 재단이 운영하면서 정말 저희들도 사실은 깜짝깜짝 놀라는 게 김수현 선생님이 부르면 내려와야 돼요. 송승환 그분은 뭐 난타의 그렇죠. 창시자이지만 우리 이 동계 올림픽 개폐막식을 총감독을 했던 맞아요. 기획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역 배우 때부터 우리 김수현 선생님 작품에 늘 출연을 했었죠. 그래서 김수현 선생님이 내려와서 특강하라. 그럼 해야 되는 거죠. 이순재 선생님 내려와서 특강하라. 그럼 해야 되는 거고 강부자 선생님도 얼마 전에 다녀가셨고 그러니까 김수현 사단들은 다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꼭 강당이 작아요. 그러니까요. 120석밖에 안 되는데 네. 모집 딱 하면 보통 800명, 1000명, 2000명이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추첨을 해야 될 정도고 그러니까요. 어떤 경우는 국립청주박물관으로 옮겨버려요. 거기 한 400석, 500석 되니까 난리가 날 정도로. 그래서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보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없구나. 청주 사람, 청주의 스타를 빨리 키워야겠구나. 제2의 김수현이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또 제2의 강익중이가 나와야 되는 거고. 청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가 나온다면 예컨대 우리 양궁의 김우진인가요? 네.
양궁 삼관왕 때문에 들썩들썩하는 게 뭡니까? 그의 고향이 옥천인가요? 영동인가요? 네, 거기서도 막 이렇게 한영의 물결, 우리 또 청주시청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한영의 물결 이런 것처럼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을 드높이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싶고요. 김수현 드라마토르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극작가를 키우는 일, 그런 그 명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하는 일, 또 다양한 어떤 그런 그 다시 드라마 보기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 관심 갖고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와요. 네. 이런 거를 좀 많이 키우고 활성화시키면 공간도 살고 그렇죠. 콘텐츠도 살고 사람도 키우고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재단의 문화 사업인 청주 문화 나눔 예. 개인과 기업을 연결해서 이제 문화 사각지대의 문화예술 컨텐츠를 지원하고 또 예술로 미래 세대를 키우기도 하는데요. 청주 문화 나눔에 대해서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문화 나눔 예술 후원 이 제도는 작년에 뭐 제가 제안한 건 아니고요. 사실 우연찮게도 우리 이범석 시장님이 이제 청주시의 재원, 네. 시 예산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고 싶어 한 건 또 너무 많잖아요. 그게 다 안 되고 그러니까 기업이나 뜻 있는 분들이 이제 기부를 하면 그 기부한 것이 모아서 우리 예술인들 또는 청년 작가들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제가 기꺼이 그거를 받아서 정책으로 작년에 계속 그 문화 나눔 기부 운동을 전개를 했고요. 한 작년에만 해도 한 50여 기업 등이 좀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기부했던 분들의 돈을 모아서 올해 저희들이 공연 또는 전시 또는 국제교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30여 건 저희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올해 모은 기금으로 또 내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할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역사회의 어떤 이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죠. 국비, 도비, 시비 이 나라 돈만 가지고 예술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기업인 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이 뜻 있는 분들이 기부한 그 돈이 문화와 예술로 의미 있게 쓰여진다면 그것이 사실 기업의 또 지역 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그걸로 또 채워줄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또 더 이제 의미 있게 써야 되는데 지금 많은 그 예술인들이 이 혜택을 보고 있어서 첫 해에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얼마 전에 다녀가신 유인춘 장관님도 이건 좋은 사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전국의 지자체에 확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했으니까는요. 더욱 키워서 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 계획과 당부의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청주 시민, 충북 도민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문화와 또 예술의 힘은 지나치어도 사실은 부족함이 없죠. 백범김구 선생님도 그랬고요. 또 우리 지역 출신인 단재 신채호 선생님도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문화의 시대고 예술의 시대입니다. 크리에이터의 시대고 아티스트의 시대입니다. 우리 청주 시민 모두가 문화인이 되고 예술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청주시 문화재단이 그 문화도시 청주 그 최전선에서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하시고 박수 쳐주고 또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힘을 얻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 청주시 문화재단에서 많은 역할을 통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문화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영유하고 또 지역 문화 발전, 경제 발전에도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변강석 대표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